밑줄 하게 됐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뭐냐? 이런 첫 번째 문제, 전체적인 전개 방식에 관한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자, 내용 전개 방식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보세요. 그리고 빨간 펜으로 적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문제 유형 있죠.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다 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술 방식에 대해서 묻는다 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은, 또는 아주 옛날 구닥다리 문제 형식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주제와, 제목과 이 윗글에 제목을 달고 부제를 달았을 때 적절한 것은 이랄지, 이런 문제 유형, 이건 옛날식 문제죠. 이런 문제를 할지, 아니면은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최근의 문제 유형이랄지, 이런 게 나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1문단 있죠. 첫 문단하고 또는 마지막 문단 있죠. 첫 문단하고 마지막 문단, 여기에 주목하는 게 좋아요. 일단 1문단을 잘 들여다보시고요. 안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는 요령도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그러니까 1문단에서 화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개 방식상 키워드인 화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껴봐. 이제 뭐가 꼭 들어가야 돼? 1문단 첫 문장에 있었던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 있죠. 그게 안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1번 선지에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 가볍게 괄호 처리해 볼게요. 1번 괄호. 3번 선지에 또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 괄호. 됐죠? 다음 5번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 이렇게 이제 괄호 처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1, 3, 5 중에 하나다라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첫 문단을 보게 되면. 오케이? 화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2, 4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 3, 5 중에서 또 골라야 되는데, 아까 우리 각 문단의 첫 문장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녀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군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니 없니? 마지막 문단 첫 문장에 읽어보면은 베냐민의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후반부 핵심 내용으로 전개하고 있군. 현준이 보이죠?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베냐민이 들어가야 돼. 베냐민. 오케이? 1, 3, 5 중에서 베냐민 안 들어간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들어갔죠. 그쵸? 어머 어떻게 한다? 근데 베냐민의 핵심 내용이 뭐였죠? 복합적 특성이라는 거였거든요. 복합적 특성. 그래서 그 4문단 첫 문장이 아까 우리 형광펜으로 색깔했던 거 있죠? 그래서 복합적 특성이라고 하는 5번 선지의 마지막 줄 복합적 특성에다가 이건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해 볼게요. 됐죠? 복합적 특성. 그래서 5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근거입니다. 3번 선지 복합적 특성 있어 없어? 없어. 1번 선지 복합적 특성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이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보다 전에 1, 3, 5 정리할 때 1번을 또 제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1, 2번을 제낄 수 있는 1, 3번을 제낄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다. 각 문단의 첫 문장에 형광펜으로 색깔을 하고 나서 보니까 1번, 2번, 3번에 서로 다른 견해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쵸? 이것도 또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첫 문단 보고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나머지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들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5번 정답이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각 문단 첫 문장에 서로 다른 견해가 배치되어 있었고, 그죠? 맞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한 번 더 읽어보니까 베냐민의 복합적 특성, 그 4문단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라서 찾기가 수월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최후의 5분. 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첫 번째 문제 쉽게 풀 수 있다. 자, 38번.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니다. 사실 이제 이게 4번 선지가 정답인 것은 이 문단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4번 선지 먼저 봐볼게요. 4번 선지 가시면은 자, 이 문단 첫 번째 문장이랑 다섯 번째 문장 뭐라고요? 1, 5. 이 문단 첫 번째 문장하고 이미 형광펜 색깔 돼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 보시면은 그 아까 기대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문으로 가볼게요. 이 문단 갑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내면세계 상실한 거 아니고요. 사물로 전락한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니은에 대한 설명 나오잖아요. 보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기대, 뭐라고? 기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뭘 불러일으켜? 기대를 불러일으켜.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이네요. 이 문단, 하나, 둘,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기대 보이죠? 그러니까 기대를 품게 하고 환상을 갖게 한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소비정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답 선지로 다시 갑니다. 보고 있나요? 4번 선지. 니은은 그죠?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고요. 전반부 보이죠? 그 후반부 내용은 그 다섯 번째 그죠? 문장 속 핵심어 기대 됐죠? 이렇게 해서 4번 성지가 가장 적절한 게 되는 건데 이제 4번의 정답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상의 장애물이 바로 3번입니다, 여러분. 3번에다가 체크해가지고 틀린 친구들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4번이 코앞에 정답으로 있는데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3번에 체크한 친구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왜냐면은 왜 3번에 이제 눈이 가요? 아니 손이 가요? 아니 눈이 가는 거죠? 눈이 갑니까? 손이 갑니까? 새우깡이냐?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자꾸만 언제든지 나 마시 그렇습니다. 노래가 막 들려옵니다. 비가 오니까 상태가 좋지 않네. 자, 3번 선지 갑니다. 금욕주의 정신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해볼게요. 그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돼. 자, 여기에 주의하시면서 문장 구조를 보는 거예요. 문장 구조를 잘 봐! 이것이, 이것에 의해 밑줄. 결론이 뭐죠? 만들어졌다. 인 거예요. 자, 니은은 뭐뭐라고 본다예요. 니은은 뭐뭐라고 봅니다. 소비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금욕주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화살표가 앞으로 와야 돼? 뒤로 와야 돼? 앞으로 와야 되는 거죠. 금욕주의 정신이 소비정신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우리 그 언어적 직관상으로 보면은 저 선지 자체가 모순되잖아요. 씨발 이게 말이 되냐? 아니 금지한다 욕망을인데 욕망을 금지하는 게 어떻게 소비정신으로 이어지냐? 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배경지식으로 보면은 일단 모순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또 모르지. 뭔가 역발상으로 새롭게 조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새로운 관점으로. 그쵸? 지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확인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한비님 손을 들었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한 남자가 있어. 뒤에서 그냥 한 남자가 손을 번쩍 드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빛나는 저 남자 한빈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 질문하는 줄 알았어요. 기지개 켠 건가요? 예? 그랬어요? 야, 왜 이렇게 불쾌하죠? 자,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빈님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가시면은 몇 번째 문장이니? 2-2 맞니? 이 문단의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한 문장하고 한 문장 비교하는 건데, 자, 연습해보는 거야. 자, 이 문단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전제된 걸 잘 봐야 되는데, 선지에 있는 표현 그대로 들어가 있죠. 무슨 정신? 금욕주의 정신 있죠? 뭐, 신부님, 수녀님, 스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가정을 꾸리시지 않는 분들이니까 금욕인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죠. 7년간 지금 금욕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콜린 캠벨은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양식에게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주어가 뭐죠? 콜린 캠벨입니다. 소수로는 주장하였다예요. 이건 껍데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이니까 곧 청교도들은 금욕이다. 맞아요, 틀려요? 청교도는 금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금욕은 자, 여기에서 뭐뭐를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에 가지고 있었다. 그럼 자, 보세요. 주어가 누구죠? 청교도들이 이 안에서 다시 주어야. 서술어가 뭐죠? 가지고 있었다. 지니고 있었다. 뭘요?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맞죠? 그러니까 청교도들도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결론은 이거야. 이 문장 안에서의 결론은 뭐죠? 청교도들도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뭐죠? 소비 양식에서 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일단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청교도들도 이걸 조차라는 말에다가 밑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원래 얘네들은 가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원래 가지지 않는 건데 얘들조차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영향을 받는 존재야, 영향을 주는 존재야? 얘네들조차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원래 안 그럴 수 있고 안 그런 애인데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소비 양식이라고 하는 거대 시스템 안에서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식된 거죠. 누구한테? 청교도의 대가리 속에 들어간 거예요. 너는 쾌락을 쾌락을 느낄 필요가 있고, 너는 소비를 해야 해. 쾌락을 느껴야 돼. 이렇게 주입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선지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선지가 그걸 만들어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비정신이 금욕정신에 의해서 화살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금욕이 소비를 만들었다가 되잖아요.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지문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소비정신이라고 하는 게 금욕주의자들에게 쾌락을 심었다, 이식했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화살표가 어떻게 돼? 거꾸로 가야죠. 이해되죠? 맞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문장 1대1 대응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활약을 좀 했어야 되는 거고요. 자, 39번으로 내려갑니다. 39번이요. 자, 여러분. 자, 요거 선생님의 교재를 한번 다시 잠깐 틈을 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울트라 캡숑장 베스트셀러 21세기 불후의 명저. 단 한 번도 출간된 적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판된 적도 없는, 지금 당장 클릭 한 번으로 슈슈슉 전 페이지가 출력되어 나오는 바로 그 21세기의 명저. 뭡니까? 독서의 개념. 몇 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를 보는 거야.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코팅한 친구가 두 인간이 나왔습니다. 코팅 인간 2인이 출연했습니다. 앞뒤로 두 명이 지금 코팅을 했고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코팅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아시겠죠?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식전 복용. 알겠죠? 잠들기 직전에, 취침 직전에 공복 상태에서의 취침 전 복용, 식전 복용, 식후 복용, 하루 종일 복용. 알겠죠? 취해 있듯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범주표를 보시면은, 보고 있니? 그 신입생들 그 뒤에 여학생, 남학생 보고 있죠? 15페이지 폈니? 독서의 개념 15페이지. 그 범주표를 보란 말이야. 그럼 엄청 간단해. 그 문장 단위로 읽을 필요가 없어. 단어를 보면 돼. 단어를.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잖아.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를 찾아, 일단. 가가 뭐냐? 가가 누구? 가가 누구? 가가. 가가 누구? 가가 어딨니? 정신적 충격. 노래 보지 마. 자, 정신적 충격 있죠? 요것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 밑줄 닦고, 무엇이 발생시키니? 영화의 형식이야, 내용이야? 형식 원리가 충격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형식을 찾아야 돼, 내용을 찾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범주표를 봐. 내용, 형식, 대립항이 몇 번 줄에 나왔니? 형식의 반대가 뭐예요? 형식의 반대는 내용이죠, 내용. 내용, 형식, 대립항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형식, 내용 몇 번 줄이 있니? 내용, 형식 몇 번이야? 7번 줄을 봐. 7번 줄을 보면 내용, 형식, 대립항 보이죠? 그 대립항을 갖고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러면 뭘 찾으면 될까요? 내용을 찾으면 되고. 적절한 걸 찾아라. 그럼 뭘 찾으면 돼? 형식을 찾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반대말이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선지로 돌아와.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정답에 해당하는 게 이제 2번이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2번 선지에 나와 있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건데, 영화가 다루고 있는 뭐요? 주제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주제는 내용이냐 형식이냐? 시작. 내용. 물냉면 같은 경우다. 그러면 그릇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 면발을 얘기하는 거야? 면발이야, 그릇이야? 면발이죠, 면발. 면발이 지금 뭡니까? 일종의 그 면발과 뭐 다 통틀어서 그 들어있는 그 냉면 전체에 담긴 어떤 그게 바로 주제야, 주제. 내용. 지금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내용. 응?
그러니까 그 그릇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편집을 어떻게 교차 편집을 했다는지 아니면은 사운드 트랙 음악을 뭘로 따는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동석이 펀치를 날릴 때 둔탁한 소리가 진짜 주먹에서 나는 소리겠어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확 때리는데 뻥뻥 뻥뻥 하는 게 전부 다 효과음이잖아요. 효과음. 그치? 효과음을 무엇을 썼으며 이런 건 전부 다 뭐야? 형식적인 측면이거든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해당하는, 여기 봐. 촬영 기법이나 편집, 밑줄 딱 그어봐. 이런 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형식에 해당하는 형식. 이런 건 옳은 것이고, 주제라는 내용은 X인 거죠. 오케이?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해봅시다. 이거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음악이라고 하면은, 이건 영화잖아. 음악에서 형식적 요소는 뭘까요? 음악에서. 이거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음악에서 형식적 요소가 뭐야? 한슬리크가 집중했던 그 음악의 형식적 요소 뭐예요? 리듬이랄지, 템포랄지, 뭐 이런 게 형식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20번, 다음번 40번 문제 있죠? 40번 문제는 보기 3점짜리 문제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보기 3점짜리 포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복합 지문의 형식으로 쪼개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길게 한 덩어리로 나왔죠? 베냐민 나오기 시작하는 그 문단, 4문단부터 나를 붙여도 손색이 없어요. 이해돼요? 그 가, 나, 복합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봐봐. 그 복합지문 보기 문제 피하면 되니 안 되니? 절대 안 돼. 이제 수능이 쉬워져가지고 아시겠어요? 킬러, 원래도 없는 킬러를 잡아 죽였잖아요. 없는 킬러를 잡아 죽인 상태에서 빈자리는 보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킬러는 죽어서 보기를 남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요. 킬러는 죽어서 보기를 남깁니다. 보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기 안에 킬러 있다. 킬러에 가죽이 있다. 가죽. 킬러 가죽. 벗겨라 킬러 가죽. 요거 킬러 잡으러 가는 거야. 덮지 마!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야. 1번 선지에서 소외라는 단어에다가 형광펜 색깔해. 1번 선지에 소외. 소외라는 단어에다가 형광펜 색깔을 하란 말이야. 소외. 그리고 보기 속에서 대응을 시켜. 그러니까 지문에서 봤던 단어 소외를 보시고요. 지문 속으로 가봐. 야, 소외라는 단어하고 같거나 정반대편에 있는 표현을 찾는 센스가 필요하거든요. 주체적이고 자율적 형광펜으로 색깔. 주체적이고 자율적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우리 15페이지에 범주표에 나와 있는 대립항으로 본다면은 주체, 객체, 5번 줄에 뭐가 있어? 주체, 객체. 주체로 내가 참여하느냐, 객체로 전락하느냐, 주체, 객체 대립항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능동, 수동이라는 7번 줄의 대립항. 능동 쪽으로 참여하냐, 수동 쪽으로 끌려가냐. 이런 대립항으로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는 소위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에서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라고 나왔으니까 1번 선지처럼 얘기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베르토프 보기에 있는 얘기가 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인 태도로 자율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이상한 거다. 1번 정답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